이번 역은 자동차 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장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와, 뵙네요. 그렇죠. 일주일만 아니지, 우리 2주 만에 만났고 오. 아니 근데 차장님은 3주 만에 뵙니다. 아, 네. 여행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타지 네.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디 사와디캅. 다녀오셨어요? 사와디캅. 사와디캅. 태국 다녀오셨군요. 네, 좀 멀리 다녔습니다. 어떻게 좋으셨나요? 너무 더워서 지구 온난화를 체감하고 왔어요. 지구온난화. 깨달음을 얻고 오셨네요. 근데 또 사기 아.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진짜 택시비 계산을 하는데 네. 제가 분명히 1000바트를 냈는데 잔돈은 700바트를 줘야 되는데 네. 자기가 500바트밖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다음부터는 동영상을 꼭 찍으려고. 어쩔 수 없이 브이로그를 찍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자동차역 왔으니까 자동차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죠. 저희 오늘 이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관련 부품주들이 좀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어요. 네. 뭐 현대차가 뭐 신공장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뭐 실적 호조도 있었고 네. 뭐 그 외에도 좀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뭐 최근에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완성차 쪽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아쉬운 실적 부분을 현대기아가 좀 메꿔주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아이러니하게 환율이 1,350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까지 맞물리는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제 IRA 세부 법안을 가지고 이제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들,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미국의 입장에서 현대기아 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2조 정도 울산이면 사실은 이제 현대 쪽 관련된 자동차 부품 계열사 쪽에 투자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주식이 어려울 때 포트폴리오를 많이 늘려요.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이것도 해보고. 근데 완성차 입장에서는 라인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정말 좋은 회사, 잘 되는 회사. 보세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라인업이 작잖아요. 네. 3,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현대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업 포함해서 라인업이 안 될 때는 24개까지 늘어났었어요. 근데 라인업을 줄이면서 잘 나가는 차량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K5가 주가를 강하게 견인했던 신차 효과를 봤잖아요. 근데 네. 이제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이제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이런 라인업에 대한 고가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현재 전기차 판매 비중이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준비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전 세계 MS를 차지하고 있는 약 한 5% 내외의 전기차인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2025년, 30년까지 38%까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연 기관에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아예 변화되는 과정을 발빠르게 좀 대응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화림 씨는 혹시 뭐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나요? 저는 전기차 말씀을 네. 하시니까 이 생각이 났는데 이 현대차가 이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는 좀 제외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네. 좀 어떻게 돌파구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자, 보시면 EV9 지금 신차가 발현이 됐고 저도 네. 이제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제 가격 책정에 있어서 8만 분 언더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상대적으로 리스 부분을 가지고 세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한 대 판매 가격 기준으로 8천만 원으로 팔면 세제 혜택 7,500만 불이 없어져요. 네. 근데 현대 기아 입장에서는 이걸 리스로 팔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세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가격은 8만 원 언더. 대신에 이제 IRA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이제 양극재를 중심으로 전해질, 분리막 이런 이제 머터리얼 쪽에 관련된 좀 수혜 부분들이 강했고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신재생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이 컸는데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는 게 현재로서는 향후 2년 동안 리스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미국 전기차 시장 이야기가 또 나왔으니까 사실 한 2년 전 그리고 작년 한 1분기만 해도 이 애플카 이야기가 조금 네. 솔솔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은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네.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전에 이제 좀 스터디를 통해서 준비를 했었고 사실은
애플카 같은 경우는 2014년에 타이탄이라고 하는 플랜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타이탄에 대한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특허를 등록하는 원년이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기아 쪽에 대한 접촉을 통해서 기아가 일부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기아차가 10만 원을 뜨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비밀 유지 협약을 어기면서 그러면은 니네 좀 지켜보자라고 해서 일단 기아 쪽하고는 좀 틀어지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원년을 2025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국의 특허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애플 이제 핸드폰이죠. 핸드폰 같은 네. 경우에는 폭스콘이 대부분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폭스콘이 미국 현지내에 있는 트럭 생산 업체를 인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폭스콘이 핸드폰 외에 특히 애플의 입장에서는 2025년에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거기에 필두로 해서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내 쪽 관련된 기업 기아가 사실은 할 수 있었는데 현재 분위기는 폭스콘이 진행을 하는 분위기예요. 대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핵심 딱 두 가지였어요.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 노탄소. 이런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애플 쪽에서 자율주행 그 R&D 연구원 50%를 이제 감원을 했거든요. 네.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폭스콘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율주행의 핵심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레벨 3로 가야 되거든요. 아예 기사가 없는 자율주행이다라고 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법안의 흐름을 보면 레벨 3로 가면 제조사가 자율주행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돼요. 네.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래서 레벨 3로 가는 과정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복잡할 수 있으니 애플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반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시기적으로 좀 빨리 당겨서 2025년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애플이 사실 시장에서 발을 뺀 건 아니고 아직 진행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주목하지 않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 신기술이 많이 나오니까 정말 시장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변화는 진짜 빠른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변화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쪽으로 가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타이어예요. 타이어. 왜냐하면 차량 밑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분들이 무게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부분들이 견뎌주고 그리고 내구성이 강해지고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서 사실은 타이어 쪽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연구와 또 그 안에 모터가 들어가거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면서 또 영향을 받는 게 내연기관에서 2차 전지로 가면서 이제 연결되는 구동 모터라든지 특히 이제 뭐 대부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하고 이 충전과 맞물려서 상대적으로 좀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는 부분들.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론은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이제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강판이 제일 먼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차를 외관을 덮고 있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내연 강판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화학업체들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중심으로 해서 가벼운 소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가져온 혁명 자체는 굉장히 큰 흐름상에서 변화를 좀 이끌어주고 있고요. 최근에 코트라 쪽에서도 미국 자동차 협회 회장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국내 쪽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자동차 부품업체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연기관에서 사실 전기차로 바뀌면서 다들 많이 주목하는 거는 2차 전지였던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저도 사실 막 타이어 이런 거는 조금 생소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조금 덩치를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시장에서는 좀 실속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현대 모비스라던가 HL 만도 같은 이 기업들 좀 아쉬운 실적 보여줬는데 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또 뭐 신성장 동력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마 이제 완성차를 중심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품에 대한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수요 부분도 어느 정도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재고를 좀 가져가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재고가 쌓여서 판매로 이연되지 않으면
부품업체 같은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품업체 실적, 특히 뭐 현대유아라든지 최근에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더 하회하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 현대유아, 그리고 말씀드린 만도 같은 경우가 그 밑단에 또 계열사들이라든지 중견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공장 가동률이 60%가 안 됐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왜 60%밖에 안 됐냐? 앞선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들어가는 차량의 여러 가지 앞선에 있는 부품들이 원활히 조달이 돼야 또 그 밑단에 있는 부품들을 또 다시 또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수요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차를 계속적으로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신차 효과라는 게 준비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고가 브랜드라고 하죠.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현대 실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고가 브랜드 정책을 피면서 이제 수요 부분들은 원활하게 회복이 됐는데 이제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조달이 좀 안 되면서 아마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못 따라온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시장에서 부품주들 흐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최근에 완성차가 보여준 실적, 야, 그러면 이번에 투자도 이렇게 진행을 한대. 그럼 뭐가 좋냐? 시장에서 지금 찾고 있고 그런 주식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네.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강판이라든지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전기차 소재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맞물리면서 시총이 좀 작은 기업들도 좀 움직이고 있긴 한데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해서 고속도로 하이웨이에 관련된 이제 미국 현지에 진출하는 부품주들, 이런 부품주들까지 좀 수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완성차를 중심으로 해서 큰 트리거를 갖고 있는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큰 호황을 맞이할 것 같아요. 2년이나. 네. 듣기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확실히 차가 많이 팔리려면 어쨌든 좀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 또 빠질 가격 수가 없는 중요하죠. 문제잖아요. 이제 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에서는 이제 가격을 인하하겠다 이런 결정을 또 맞습니다.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차 업체에서는 이제 가격 경쟁이 아무래도 좀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좀 어떠세요? 아마 이제 테슬라가 모델 2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올해 준비가 되고 2024년에 이제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2025년에 대중화라는 꿈꾸는데 그 가격은 2천만 원대 중반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중화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여행 가서 느꼈잖아요. 어떤 거 느끼셨나요? 온실가스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저 느끼셨죠? 너무 더워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충전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약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보조금은 충분히 원활히 지급이 되는데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5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BMW로 간다라고 하면 억 단위가 넘어가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2천만 원대 중반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대중화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쪽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자동차가 대중화가 충분히 돼서 근데 그런 충전 인프라가 깔리고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다시 또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문제가 다시 또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속도와 맞물려서 신재생에 대한 투자 부분도 같이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최근에 뭐 아리백 ESG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 기업들이 준비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테슬라가 견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향후 2년 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가 대중화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해외 상산은 68% 차지하고 있는 특히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진행하고 있는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에서 업계 MS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현대기아는 10년 전에는 도요타가 경쟁업체였는데 네. 지금 경쟁업체는 GM하고 포드예요. 아,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충분히 그쪽에 가지고 있는 MS를 가져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을 준비하고 있고 발현이 되고 있는 흐름이죠. 그러면은 뭐 이 신재생이나 뭐 수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현대차는 뭐 미국에도 수출을 하고 유럽에도 수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시장을 좀 더 비중 있게 봐야 될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랑 좀 다른 판매 루트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터넷의 가격을 보고
뭐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든가 아니면 대리점에 가서 이제 그쵸. 차를 보고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딜러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1분기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일부분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딜러 마진이 극소수가 됐기 때문이에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딜러 마진을 한 13%에서 17%까지 줬거든요. 네. 네. 딜러한테 마진을 많이 줘야 딜러가 현대 브랜드, 특히 현대차를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딜러 마진 2%가 안 돼요. 어. 딜러한테 많은 마진을 주지 않아도 현대기아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브랜드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 미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완성차 쪽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긴 한데 좀 좋아지는 구조나 흐름상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게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대해 볼 만하네요. 네. 그래서 뭐 한 2년 정도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기아가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현대보다는. 조금 더 기아가 더 좀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관심 거네요. 있게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또 애플 제가 기아. 애플 기아. 애플 기아. 네. 오. 이름 바꾸지 않을까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 애플 기아. 괜찮지 않아요? 오, 어감이? 그러면 뭔가 확실히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현대는 본인들의 브랜드 가치라는 것도 있고 본인들의 회사 경영에 대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애플하고 안 해도 돼요.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제 기아 입장에서는 그 밑단에 있는 소유 자회사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해외에 대한 매출 그리고 인프라가 충분히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하고 충분히 협력 가능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기아를 좀 주목해 보자고 하셨는데 네. 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 관심주 기아일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기아가 10만 원 윗단에 있을 때도 굉장히 좀 좋게 봤는데 K5를 필두로 해서 신차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는 시점이 나올 수 있고요. EV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EV9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가격대에서 시장 평가를 좀 받고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 네. 네, 상대적으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아이오닉이라든지 그전에 제네시스 시리즈를 가지고 주가가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구조상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완성차 쪽에서는 그런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 외에 뭐 부품주 사실 오늘 되게 주목받았으니까 네. 부품주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HL 만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만도가 맨 더즈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한다.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한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그 브랜드를 갖고 있고 자율주행을 준비하는 인력들을 12~13년 전부터 많은 투자를 했고 최근에 차량에 보시면은 차선 이탈이라든지 그리고 앞선에 이제 예를 들어 주행하는 주행자가 있으면 차가 급정거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향후에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흐름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라든지 이제 향후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에 뉴욕은 택시에 이제 운전사가 없어요. 네, 그건 이미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앞으로 뉴욕에서는 택시를 타면 내가 목적지랑 도착지만 하면 그냥 얘가 가는 거예요. 아니 뉴욕을 못 가봐가지고 아직.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이래요. 이제 미국은 이제 나올 때 좌회전 신호가 없는 쪽이 많아서 네. 이제 좌회전하는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해야 되는 역할 부분이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iOS라든지 OS 부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품 쪽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니까 이 댓글로 시청자분이 궁금한 걸 남겨주셨어요. 이 현대차 그룹에서는 또 볼 종목이 없냐, 뭐 오. 현대 모비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는 좀 어떤지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2년 전에 이제 3사가 합병을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정의선 회장 지분이 가장 많은 쪽이고 과거에 이제 보스톡 다이내믹스를 통한 지분에 대한 로봇 쪽에 대한 투자 부분이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SI 쪽에서 저희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SDS가 있고 네. LG는 LG CNS가 있듯이 현대 쪽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만도 부분에 대한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진행해서 전체 완성차를 끌고 가는데 현대 쪽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3사 합병을 통해서 현대에 들어가는 모든 OS를 다
조정하고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나오는 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대시보드 쪽에 통해서 들어가는 미니맵, 예전에 지니맵이라고 하는 네네. 네, 맞아요. 그 현재 폰터스 네, 그런 개념에 들어갔던 모든 쪽 관련된 OS를 현대 오토에버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 정도는 답답한 구간이긴 한데 향후 한 2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을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이 현대차에 물렸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 최근에 계속 이렇게 오르고 주가 관심 많이 받으면서 그래도 조금 더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2년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신한 지주 네. 예, 행장님 하셨던 분이 이제 나오셔서 신한 지주를 갖고 계셨는데 제가 신한 지주를 매도해서 기아차를 9만 원대 샀어요. 네. 근데 주가가 6만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주가 9만 원까지 회복을 했는데 쭉 2년 동안 보니까 기아차가 주주 배당, 주식 배당이랑 현물 배당을 포함하면 수익이 낮더라고요. 오. 그래서 물려 있더라도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배당까지 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배당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시가 배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대 중반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주 배당까지 합하면 4%대 초반이에요. 네. 지금 정기예금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기대해봐도 된다. 네.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아, 좋아하겠네요, 제 네네네. 주변에서. 아 근데 저희는 이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다 네.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하림 씨만 남겨두고 저희는 네. 퇴근을 해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전 다음 역까지 가거든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네. 조심히 수고하십시오.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또 봬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